혹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은근히 고개를 돌리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씻었는데도 뭔가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시죠? 샤워를 매일 하는데도 노인 냄새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몸 전체를 씻어도 그 부분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납니다. 냄새는 체질이 아닙니다. 대부분 생활 습관과 씻는 방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변하면서 냄새가 쉽게 올라옵니다. 특히 특정 부위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그게 냄새로 이어지죠. 문제는 주변 사람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건 이 냄새는 특정 부위만 잘 관리해도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과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세 군데, 그리고 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렵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당당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샤워를 해도 뭔가 기름진 냄새가 남아있죠. 이건 단순히 땀 때문이 아니라 피지의 변화 때문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 성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네날이라는 성분이 늘어나면서 특유의 냄새가 생깁니다. 이 냄새는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피지 성분은 땀보다 훨씬 끈적하고 냄새가 오래갑니다. 특히 씻는데 소홀한 부위에 잘 쌓이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냥 물로 대충 씻어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거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줘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피지는 주로 두피, 목 뒤, 귀 뒤, 가슴 아래 같은 부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남습니다. 향수나 바디로션으로는 이 냄새를 덮을 수 없습니다. 뿌리는 것보다 닦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냄새의 시작은 피지 변화에서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몸 전체 중에서도 노폐물이 쉽게 쌓이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피부가 접히는 곳, 통풍이 안 되는 곳, 자주 씻지 않는 곳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발 사이 같은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는 평소 샤워할 때 잘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물만 흘려보내거나 손이 잘 닿지 않아서 대충 지나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곳은 땀과 피지가 하루 종일 모여드는 곳입니다. 특히 더운 날이나 활동량이 많았던 날은 더 심해집니다. 옷 속에 가려져 있어서 통풍도 잘 안 되고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땀이 마르면서 노폐물이 남고 거기에 세균이 자라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몸의 중심 부위일수록 열이 많고 피지 분비도 많습니다. 세안이나 샤워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일부러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그냥 비누칠만 하고 지나가면 냄새는 그대로 남습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거품을 내고 깨끗이 헹궈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씻을 때 순서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씻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주 쌓이는 곳을 자주 닦아줘야 냄새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나지? 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노인 냄새의 주된 원인은 땀이 아니라 피지, 즉 기름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은 줄지만 피지는 더 많아집니다. 피지는 끈적하고 공기 중 먼지나 노폐물을 잘 붙잡습니다. 이 피지에 세균이 달라붙고 분해되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특히 모공이 많은 부위, 그리고 접히는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피지는 하루만 안 씻어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땀처럼 흘러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씻지 않으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해도 기름기 있는 느낌이 남을 수 있는 거죠. 머리카락 근처나 목 뒤 같은 곳은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밀기보다는 부드러운 타월이나 손으로 문질러주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을 주면 오히려 피지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물만으로는 잘 씻기지 않으니 거품을 내서 구석구석 닦아줘야 합니다. 노인냄새의 핵심은 기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목 뒤와 귀 뒤는 얼굴 못지않게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매일 씻으면서 목 뒤와 귀 뒤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 부위는 햇볕도 덜 받고 통풍도 잘 안 돼서 냄새가 쉽게 쌓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카락에 가려지고 옷깃에 덮여 있어서 습기가 많아지죠. 특히 귀 뒤는 귀지뿐만 아니라 피지와 땀이 섞여서 냄새가 심해집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기름지거나 미끄럽다면 피지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이 부위는 샴푸할 때 같이 씻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귀 뒤, 목 뒤는 따로 비누 거품을 내서 손으로 문질러 씻어줘야 합니다. 특히 더운 날이나 외출하고 돌아온 날은 더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그냥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는 냄새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부위를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깨끗이 씻기만 해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수하듯이 매일 목 뒤와 귀 뒤도 손으로 꼼꼼하게 닦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채취 개선에 큰 효과를 줍니다. 몸 전체를 씻기 전에 먼저 이 부위부터 체크해 보세요. 샤워할 때 귀 뒤를 신경 써서 닦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귀 앞은 거울을 보면서 닦지만 귀 뒤는 잘 보이지 않아 놓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곳이 냄새의 중심지일 수 있습니다. 귀 뒤는 피지가 가장 두껍고 세균도 잘 자라는 환경입니다. 땀과 피지, 먼지, 머리카락 기름까지 모두 모이는 부위입니다. 특히 머리를 감은 후 샴푸나 린스가 귀 뒤에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피지와 섞여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 뒤를 손으로 문질렀을 때 미끌미끌하거나 냄새가 느껴진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이나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귀 뒤는 매일 한 번씩만 씻어줘도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 귀걸이를 착용하시는 분은 귀 뒤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자주 관리해야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냄새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샴푸 후 꼭 손으로 귀 뒤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부위지만 청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목 뒤와 귀 뒤를 씻을 때는 손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떼수건이나 브러쉬는 너무 강해서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비누나 바디워시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 손끝으로 닦아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을 펴서 귀 뒤를 둥글게 감싸며 문질러 주세요. 목 뒤는 목덜미부터 양옆까지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귀 아래에서 목 뒤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씻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한 번 샤워 시간에 함께 루틴으로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는 게 피부에 부담이 덜합니다. 헹군 뒤에는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엔 목 뒤까지 함께 바디로션을 발라주면 더 좋습니다. 노화로 인해 건조해진 피부는 더 많은 피지를 만들기 때문에
보습도 중요합니다. 세정 후에 바르는 보습제는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씻는 습관을 들이면 더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거울을 활용해 귀 뒤 확인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최고의 탈취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는 통풍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특히 5단에 늘 가려져 있기 때문에 땀이 차고 습기가 오래 머뭅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땀은 마르면서 노폐물을 남기고 그게 쌓이면 냄새로 이어집니다.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라 땀이 안 보이게 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지만 옆 사람은 냄새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냄새샘이 가장 많은 곳이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슴 아래도 마찬가지로 땀과 피지가 자주 고입니다. 특히 몸집이 있는 분들이나 활동량이 적은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땀이 잘 나면서도 자극을 받기 쉬운 곳이라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자주 씻지 않으면 냄새뿐 아니라 피부 트러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비누 거품으로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샤워 후에도 잘 말려줘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외출 후에는 바로 씻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부위 같지만 전체 채취의 인상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땀만 날 때는 그리 심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지와 땀이 섞이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냄새입니다. 피지는 끈적한 기름 성분이고 땀은 수분이 많아 서로 잘 섞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면서 악취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는 세균 번식이 빠른 부위입니다. 옷에 덮여 있어서 습기와 열이 항상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땀이 날 때마다 이 부위를 닦아주는 게 어려운 분들은 아예 땀이 덜 나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줄어듭니다. 땀이 마른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피지와 함께 굳어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거품을 내서 손으로 문질러야 합니다. 무심코 대충 지나가기 쉬운 부위지만 냄새는 그 틈을 잘 알고 찾아옵니다. 특히 겨드랑이는 탈취제만 바르는 것보다 먼저 깨끗이 씻는 게 우선입니다. 몸을 씻지 않고 뿌리는 향수나 스프레이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냄새 위에 향이 겹쳐지면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씻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는 피부가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떼수건이나 강한 브러쉬보다는 손이나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누는 향이 강한 제품보다 순하고 자극 없는 걸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문지르고 구석까지 잘 씻어야 합니다. 겨드랑이는 손을 들어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 아래는 살이 접히는 곳까지 손가락으로 펴서 닦아주세요. 물로만 헹구지 말고 반드시 비누나 바디워시를 써야 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씻은 뒤에는 꼭 수건으로 물기를 말끔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또다시 냄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땀이 말라붙기 전에 한 번 더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도 땀은 나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매일 관리해줘야 합니다. 탈취제나 파우더는 씻은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속옷은 하루 한 번 이상 갈아입고 빨래할 때도 뜨거운 물에 삶는 게 더 좋습니다. 피부가 가렵거나 트러블이 생긴다면 씻는 방법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청결이야말로 건강과 채취를 동시에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신발을 벗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발냄새입니다. 얼굴은 아무리 단정해도 발냄새가 나면 인상이 확 바뀌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발냄새는 상대방에게 강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냄새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땀이 가장 많이 차는 부위입니다. 통풍이 잘 안 되고 피부 사이사이에 습기가 고이면 냄새가 쉽게 납니다. 땀 자체보다 땀과 피지, 세균이 만나면서 생기는 복합 냄새가 문제입니다. 특히 양말을 하루 종일 신으면 발이 숨을 쉬지 못해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양말은 하루에 한 번 꼭 갈아 신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발도 같은 걸 며칠 연속으로 신기보다는 하루 이틀씩 번갈아 가며 신는 게 좋습니다. 발냄새는 나도 모르게 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 사람 눈치만 보게 됩니다. 스스로도 알기 어렵지만 상대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발을 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얼굴보다 더 자주 신경 써야 할 부위가 바로 발일 수 있습니다. 발냄새 하나로 전체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발냄새의 원인은 단순히 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땀, 피지, 각질, 발톱 사이 노폐물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발톱 주변에는 때가 잘 끼고 씻기 어렵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각질이 쌓이면 땀과 섞여 악취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발가락 사이는 좁고 어두워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발바닥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땀이 마르지 않고 고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발을 대충 헹구는 정도로는 냄새 제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비누 거품을 내서 손이나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줘야 합니다. 발톱 주변도 꼼꼼히 닦고 발가락 사이도 손가락으로 벌려가며 씻어야 합니다.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가 축축하게 남아있으면 냄새는 금방 다시 생깁니다. 오래된 각질은 주기적으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약해질 수 있으니 주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발톱도 자주 깎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발냄새를 줄이는 기본입니다. 복잡한 관리보다 매일 잘 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발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비누나 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거품을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벌려서 문질러줘야 합니다. 발바닥은 발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구석구석 닦아야 합니다. 수세미나 부드러운 발솔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샤워 마지막에 발을 씻는 루틴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를 포함해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나 무좀 같은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무좀이나 발톱 질환이 있다면 치료와 함께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깨끗이 씻고 양말도 자주 갈아 신어야 합니다. 신발은 햇볕에 말리거나 탈취제를 사용해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냄새가 심할 경우에는 발냄새 전용 파우더나 스프레이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은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루 5분만 신경 써도 발냄새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깔끔한 발은 내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입는 옷, 덮는 이불, 신는 양말에서도 냄새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땀이 배인 옷을 오래 입으면 세탁해도 냄새가 완전히 빠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옷과 양말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은 2번 이상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양말은 흡수력이 좋은 면 소재로 고르고 땀이 잘 마르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불이나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은 이불이 땀 냄새를 머금기 쉽습니다. 햇볕에 자주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냄새 제거에 효과가 큽니다. 속옷이나 수건은 삶아서 세탁하면 세균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옷을 꺼내 입을 때도 반드시 한번 세탁한 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는 반복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땀과 피부 기름이 스며든 옷은 시간이 지나면 고약한 냄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쿠션이나 베개 커버도 관리해야 합니다. 몸을 아무리 잘 씻어도 입는 것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수는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는 역할만 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위에 향기가 겹쳐지면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청결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향만 더하면 효과는 오히려 반감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더 빨리 깨끗해집니다. 특히 외출 전, 잠들기 전에는 꼭 한번 몸을 닦아주는 루틴이 좋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물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거품을 내서 꼼꼼히 씻어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향수는 씻은 후 땀이 덜 나는 부위에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뒤, 팔 안쪽, 가슴 위쪽처럼 열이 많이 나지 않는 부위가 적당합니다. 향수보다 더 중요한 건 몸 전체에서 나는 자연 냄새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향기는 청결한 몸 위에 얹어졌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결국 깨끗함이 가장 좋은 향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몸 냄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늘, 양파, 기름진 음식은 체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이나 육류 위주의 식단은 몸속 노폐물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폐물이 많아지면 땀이나 피지를 통해 냄새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식단을 가볍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물을 자주 섭취하면 몸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물은 하루 6에서 8잔 정도 꾸준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노폐물이 땀이나 소변으로 원활히 배출됩니다. 커피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므로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장 건강도 채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을 경우 노폐물이 오래 남아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하고 조금만 바꿔도 채취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땀 냄새도 자연스럽게 순해집니다. 냄새를 없애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이 깨끗해야 바깥도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순서를 정해두면 놓치는 부위 없이 꼼꼼히 씻을 수 있습니다. 보통 머리부터 시작해서 얼굴, 상체, 하체, 발순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머리를 먼저 감으면 헹궈진 거품이 몸을 타고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더러움도 제거됩니다. 얼굴은 부드럽게 닦아내고 목과 귀 뒤는 손으로 꼭 확인하며 닦아야 합니다. 겨드랑이, 가슴 아래는 따로 신경 써서 비누 거품을 충분히 사용해 문질러 주세요. 배꼽과 허리, 등도 거울을 보며 빼놓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무릎 뒤, 종아리까지 내려오면서 손으로 쓸듯이 닦는 습관을 들이면 깔끔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발은 마지막에 따로 거품을 내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매번 똑같이 씻으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몸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위마다 소홀해지지 않게 순서를 지키는 것이 냄새 예방의 기본입니다. 거칠게 밀기보다는 부드럽고 정성껏 문질러주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땀이나 피지는 하루만 지나도 쌓이기 때문에 매일 씻는 게 중요합니다. 샤워 시간이 길 필요는 없지만 순서와 방식은 꼭 챙겨야 합니다. 빠르게 씻을 땐 중요한 부위만 골라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좋습니다. 씻는 순서 하나만 바꿔도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세정제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너무 강한 세정제는 피부를 자극하고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알갱이가 있는 제품은 노인 피부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순하고 보습 성분이 들어간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로에,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자극이 적습니다. 폼 형태보다는 젤이나 크림 타입이 피부를 더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이라면 샘플을 먼저 써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제품 중에서도 피부 보호를 해주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씻고 나서 당김이 심하거나 간지러움이 생기면 제품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피부 타입은 사람마다 다르니 한 번 써봤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등이나 발은 조금 강한 제품을, 얼굴과 목은 더 순한 제품을 구분해서 써도 됩니다. 한 가지 제품으로 전신을 다 씻는 것보다 부위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냄새 제거 기능과 함께 보습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정제를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꼭 읽어보고 선택하세요. 피부에 자극 없이 냄새를 없애주는 세정제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씻은 후 관리입니다. 샤워 후 바로 물기를 닦아내지 않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몸 전체를 꼼꼼히 두드리듯이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가슴 아래, 귀 뒤는 꼭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냄새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필요하다면 드라이기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습한 부위를 말려주세요. 말린 후에는 보습제를 가볍게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조한 피부는 피지 분비를 늘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피부가 쉽게 갈라지거나 가려운 분들은 더 필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파우더를 살짝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파우더는 반드시 깨끗이 씻은 후 건조한 상태에서 발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샤워 후에 입는 옷도 중요한데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추천합니다. 너무 두꺼운 옷보다는 숨이 잘 쉬는 가벼운 옷이 좋습니다. 씻은 후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샤워는 끝났지만 관리 습관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혹시 나도 냄새가 나는 걸까? 걱정되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냄새는 본인은 잘 못 느끼고 주변 사람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위만 잘 씻어도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매일 씻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어디를 어떻게 씻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발가락 사이, 이 세 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냄새는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냄새 없고 산뜻한 내 몸을 만드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 있게 만남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냄새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청결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 내 몸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0대 이후 100세까지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꼽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은 필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돈만으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외로우면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삶의 목표가 없다면 하루하루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00세 시대 반드시 준비해야 할 6가지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만 잘 준비하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100세 시대를 여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될 뿐만 아니라 활동이 제한되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70대 이후 건강 관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노년기에는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라도 바꾸면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도 건강 유지에 필수 요소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하루하루 건강한 습관을 쌓으면 100세까지도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야말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식보다는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활동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면도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신체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식습관과 수면까지 고려한 생활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암 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야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뇌 건강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질병도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씹지 못하면 영양 섭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골밀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도 중요합니다. 독감, 폐렴 예방 접종을 맞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후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부터 체크하고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100세까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려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수단이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면 경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하지만 적절한 재테크는 필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활용해 긴급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금 자산과 투자 자산을 적절히 분배하면 노후 재정이 훨씬 안정됩니다. 노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안정적으로 살려면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건강 관리와 사회적 활동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노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100세 시대를 걱정 없이 살아가세요. 노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가 주요 지출 항목이 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지 비용과 관리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라면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면 본인의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부업이나 소일거리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되어야 노후에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노후에도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를 정리하고 지출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노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습관을 줄이면 더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충동 구매를 피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소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비 절약을 위한 작은 습관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면 같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는 것도 지출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예산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즐기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적절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까지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결국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결국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외롭게 지내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자녀와 손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꾸준히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같은 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매일 한 명 이상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줄이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이 악화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해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보고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필요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세대 차이를 좁히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우울해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사회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방치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면 누구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 노래 교실, 요가 클래스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인맥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S나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평소에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관계 형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보세요. 노후에는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동네에서 가벼운 인사라도 건네면서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자녀나 친구들과의 연락을 늘리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일정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감을 느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필수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삽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미술, 음악 같은 창작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배우는 습관을 가지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아 집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은 활동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계속 이루어 나가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뇌를 꾸준히 사용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도 배울 수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삶이 지루하지 않고 항상 활력이 넘칩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웃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행을 다니거나 자연을 즐기면서 삶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세상을 즐겁게 바라보는 습관이 결국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는 마음과 즐기는 태도를 키워보세요. 결국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고 활기찬 삶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글을 쓰거나 독서를 하면 사고력이 깊어지고 표현력이 좋아집니다. 무엇이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적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면 삶이 더욱 흥미롭고 즐거워집니다. 배움을 통해 자존감이 올라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배우는 것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깁니다. 젊었을 때 못 배웠던 것을 지금이라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배움이라도 지속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청춘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 도전해 보세요. 독서는 가장 쉬운 배움의 방법이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찾아 듣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배우는 것도 삶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꽃꽂이, 서예, 요가 같은 취미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공예나 재봉 같은 활동을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은 취미입니다. 요리나 베이킹을 배우면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배우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취미를 가지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가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고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면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법을 배우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부터 온라인 쇼핑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을 배우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하면 가족, 친구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기능을 익히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배우면 새로운 취미나 소득을 창출할 기회도 생깁니다.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기술을 배우면 더욱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건강 정보도 쉽게 얻고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면 자녀나 손주들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갖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배우면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 보세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의욕과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면 매일이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면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냅니다. 목표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기,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이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루면서 얻는 성취감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70대부터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신체 건강, 재정 관리,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 배움과 취미, 그리고 삶의 목표까지. 이 6가지를 준비하면 100세 시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노후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